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이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의용이가 또 우리 외교부가 밖에 나가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국제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더니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리고 오히려 언론과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 이런 전형적인 공산주의 인텔리겐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천조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위협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천조국, 바로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했던 미국이 전쟁을 두 개나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방 예산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방 예산이 2000년대 초반에 천조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천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천조 반열에 오른 게 무려 두 개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현 정권이 임기 막바지 반미 친중으로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정의용의 망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외교부가 문재인의 종전선언 촉구는 중국과 사전에 교감한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기본 전제로 현 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도 문재인이 또 꺼내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종전선언 촉구가 6.25 전쟁의 교전 당사국이자 우리의 적국인 중국과 우리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24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가 왕이 방한 당시 문재인과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 중국과 교감이 있었다 라며 이번 종전선언 촉구 발언이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재인이 종전선언의 주체에 중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중국도 종전협상의 당사국이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회자가 이번 종전선언 촉구 발언이 미국과도 조율이 됐냐 라고 묻자 최 차관은 상의라기보다는 정보교환 정도는 하고 있다 라며 미국과는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한 또 종전선언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교부 수장인 정의용은 어제 불거진 망언 논란에 대해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으며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의용은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또 한 번 중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또 23일 발언이 중국 대변인을 자처했다라는 언론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파트만 놓고 외교부 장관을 중국 대변인이라고 비난한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라며 언론과 국민 여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안팎으로 무너뜨린 자들, 임기 말이 되니 이제 이성의 끈을 놓고 점점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유엔 가서 종전선언 하자. 종전선언 하자 그거는 뭐 미군 나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가라? 아니 지금 이 우리 상황님 계시는데 상황님이 코앞에 미군이 있는 거 싫어하시니까 니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전이 안 끝났으니까 제도적으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쟁을 끝내야 니들이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종전선언. 그런데 이걸 놀랍게도 사전조율했냐? 라고 물어보니 중국과 사전조율했다. 왜? 라고 물으니 중국이 우리 교전 당사국이니까 걔들하고도 합의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적에게 물어보기 전에 일단 우리 편하고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적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우리 편인 미국하고 그러면 합의했냐? 라고 하니까 그런 논의는 한 적은 없고 통보만 했다. 기가 찬 자들 아닙니까? 우리 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건 중국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이 정부의 정의용 그리고 외교부 차관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최종문 최종건 이런 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우파 언론이 이 정의용의 이런 발언을 비난을 하고 네가 도대체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지 중국 대변인이냐 이렇게 비난, 쪼의 논조가 나오니까 외교부 장관을 그렇게 비하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자기의 이 자리에 대한 이 프라이드는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나라를 지금 밖에 가서 내팽개치는 주제에 자기 자리, 그 알량한 자기 자리에 그렇게 또 프라이드는 가지고 기가 찬 자 아닙니까? 중국이 남의 나라를 억압한 적 없다. 왜 없습니까? 한한령 해서 롯데는 중국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 맞았지 않습니까? 성주 사드 기지가 롯데그룹의 골프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드 기지에 니들 골프장을 제공해? 그렇게 해서 롯데가 결국은 중국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억압 아닙니까? 마늘파동 억압 아닙니까? 한한령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베이징 현대, 현대자동차가 왜 지금 거기서 손 털고 나와야 됩니까? 다 한한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한한령 뭐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 뭐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 이게 지금 중국 대변인이냐? 한국 외교부 차관이냐?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 대중과 언론을 질책하고 있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공산사회주의자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일단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어. 이 사회는 소수의 인텔리겐차가 끌고 가는 거야.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우리가 끌고 가는 거야. 그 자기네들은 소수의 인텔리겐차고 그리고 여기 무지몽매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지몽매한 프롤레타리아 니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끌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여기는 가르칩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망쳐놨냐. 천조국 반열에 오른 정말 치욕적인 그리고 걱정스러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른바 천조국의 반열에 그것도 두 개 부분에서 천조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역대급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두 개의 천조 모두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내년 역대급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 채무 1068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정권 출범 5년 만에 나라빚 천조 원 시대를 연 천조국 대통령 문재인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에 또 천조 원대 손실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9월 23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30년간 1067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에서 2034를 발표하며 원전과 석탄 에너지를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수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 발전 30기가 폐쇄되고 원전은 24기에서 17기로 축소되며 10.7기가와트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킬로와트 시당 생산 가격이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2026년 전기 생산 단가가 현재보다 48.14% 증가하고 10년 뒤에는 72.08%, 30년 뒤에는 135.14% 증가해서 현행 전기료를 유지할 경우에 106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업계 피해와 일자리 감소,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원전 생태계 파괴와 수출 감소에 따른 비용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기적의 나라를 집권 4년 만에 초토화시키며 나락으로 끌고 가는 능력, 기네스북에 최단기간 만국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정권이 불명의 기록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조, 미국처럼 전쟁을 두 개나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 천조가 아니고 나라 빚을 천조로 만들었답니다. 정부 부채 천조, 1068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은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우리나라 빚은 660조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65년간 유지해 왔고 만들어 왔던 빚이 총 660조인데 이 정부 4.5년 만에 그걸 천조로 만들었어요. 400조 원을 더 늘린 거죠. 이게 이 정부
4.5년 만에 무려 61.8% 증가시킨 겁니다. 무자비하게 퍼주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25만 원씩 100만 원씩 마구마구 받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의료보험 마구마구 막 쓰죠. 엄청나게 쓰죠. 중국인들이 30억씩 막 쓰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뭐 의료보험도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1,000조 원의 나라비.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됩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탈원전 한다라는 미명하에 태양광 패널 중국으로 또 수입해서 자기 쫄자들, 자기 친지들, 친우들, 같이 라면 먹던 자들, 이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권 붙어서 이거 팔아먹고 설치해주고 하는 돈을 벌었다라는 의혹이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봤냐? 이거 조사해보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1,067조 원이 적자가 날 것이다. 전기 때문에 적자가 날 것이다. 왜? 원전에서 값싼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비싼 전기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기의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재의 전기세를 유지하면 1,067조 원이 적자가 날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1,067조 원 한수원 적자 안 나려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죠. 그럼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예담뉴스 속보로 전기요금 기습 인상 문자 보셨죠? 전기요금 올렸습니다. 안 올린다고 해놓고 올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릴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왜? 이 정권 아니니까. 1년에 33조 원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33조 원씩 우리 국민들이 이자들의 태양광 패널에서 먹고 사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주는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33조 원씩을 부담해서 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00조 원, 두 번째 1,000조 원입니다. 정말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얘들은 정말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낼 게 아니라 저 원자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2,000조 원의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기왕에 지금 1,000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1,000조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